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잡혔고요. 그 2시 조금 전에 장내위원회 측이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위원회 측의 그 입장문을 보면은 뭐 쭉 앞에 내용이 있고요. 이제 뒤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쓰고도 이 글씨를 좀 못 알아봤어요. 기자회견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에 기자회견은 강행이 됐죠. 이제 기자회견 강행이 됐고 또 그 고소인 측과 또 여성단체들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이제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기자회견 제목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이게 이제 기자회견의 제목이었고요. 고 반장, 오늘 고소인이 함께 나온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요.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측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 경위와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 측은 검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 반장이 둘이라서 좀 헷갈리네. 최종혁 반장, 저 고소인이 쓴 입장문도 오늘 공개가 됐죠? 네, 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을 했는데요. 고소인은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처음 그때 소리를 질렀어야 하고 또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를 했어야 마땅했다라면서 이 긴 침묵의 시간, 이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싶었다.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고 했는데요. 부소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측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의 업무는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부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보내온, 물론 이제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보내온 사진을 동료 공무원들한테도 보여줬다. 뭐 이런 주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고요. 최근 박원순 시장 그 장례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공무원으로 임명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서울시청에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서 4년간 비서로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의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그 죽음으로 사건이 덮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아까 제가 이제 장례위원회 측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장례위원회 측에 아마 질문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지금 장례위원회 측의 입장이 막 나왔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장례위원회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막 나온 입장이고요. 아마 기자회견에 대해서 또 세세히 이제 질문이 가니까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모양입니다. 아마 관련한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네. 어느 정도 뭐 묵인을 했다라는 주장이 네. 고소인 측에서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관련된 거죠. 입장까지 네. 종합해서 사안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